자,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요즘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글로벌 업데이트만 쏙쏙 뽑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핵심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뒤흔든 딱 10가지의 결정적인 이슈들을 모아봤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파편들 같지만 사실은 3가지의 거대한 매크로 트렌드로 꽉 묶여 있습니다. 흩어진 뉴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 흥미로운 큰 그림을 오늘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3가지 큰 줄기입니다. 첫째,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둘째, 요동치는 글로벌 지정학. 셋째, 기술 혁신과 기후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금 돈의 규칙이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핫한 소식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 CBDC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와는 아예 근본부터가 다른 국가 공인 디지털 돈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미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가 연준이 개인한테 이 CBDC를 발행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무기 삼아 시민들의 금융생활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우려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려는 흐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저항 사이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 앞으로 글로벌 규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진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태평양 건너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2%.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끝을 모르는 역대급 엔저 현상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솟고 있거든요. 이거 일본은행 입장에선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일본의 상황도 심상치 않지만 우리에겐 훨씬 더 뼈아프고 당면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500원입니다. 현재 한국 실물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황인데요. 1,500원 중반대에서 고착화되는 환율 위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수출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야 웃을 수 있겠지만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내수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살인적인 고환율, 내수 기반의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직격탄 그 자체입니다. 공장 돌리려면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비싼 원자재를 수입해와야 하는데 환율이 이러니 마진이 싹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손익분기점을 이미 까먹어버린 원가 압박 탓에 지금 수많은 지적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금융권 연체율에도 무서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거시경제의 저 차가운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피눈물 나는 고통으로 직결되는지 소름돋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대한 흐름, 요동치는 글로벌 지정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세계 지도가 투표함과 국제 법정에서 아주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가 얼마나 숨가쁘게 뒤집히고 있는지 딱 3나라의 상황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멕시코입니다. 대선이 딱 열흘 남았는데 친기업 성향의 야당 후보 지지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정권 교체 기대감에 뭉칫돈이 멕시코 페소화로 쏠리면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베네수엘라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독재 정권의 유혈 진압을 물고 늘어지며 마두로 정권 지도부 전체에 체포영장을 때려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석유 제재까지 겹쳐 남미 정세가 꽁꽁 얼어붙고 있죠. 마지막 호주 국방장관이 지금 태평양 섬나라들을 아주 긴급하게 돌고 있는데요. 중국이 앞마당에 해군 기지를 박는 꼴을 절대 못 보겠다며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선거와 법적 심판 그리고 치열한 안보 외교가 어떻게 이 세계를 쉴 새 없이 뒤흔드는지 확 와닿으시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기술 혁신과 기후의 충돌입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한계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거인들이 유럽 한복판에서 규제 당국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매운맛 종합 AI 규제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오픈 AI와 구글이 어떻게든 천문학적인 과징금 좀 깎아보려고 브뤼셀에서 막판 로비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연합 당국자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이거 절대 양보 못한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자 때는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데 정작 유럽 경제 기초 체력은 어떨까요? 참 우울합니다. 유로존 5월 제조업 PMI가 47.2를 찍었습니다. 기준선 50 밑이면 경기 위축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때 유럽 성장의 쌍두마차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공장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수출은 안 되고 중동 리스크는 커지고 유럽 경제 전체가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방금 본 덜덜 떠는 유럽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중동에서 엄청난 숫자가 튀어나왔거든요. 무려 50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막강한 국부 펀드를 동원해서 AI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인프라를 까는데 쏟아붓는 돈입니다. 석유에만 목매지 않겠다.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미래 디지털 패권까지 싹 다 쥐어버리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압도적인 야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말이죠. 그 잘난 기술적 낙관주의와 수백억 달러의 꿈도 대자연 앞에서는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섭씨 48도.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시나요? 지금 인도 전역의 전력망을 셧다운시키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의 온도입니다. 에어컨 돌리느라 전력 수요가 폭발하니까 발전소를 100% 가동해도 전기가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 밀집 지역의 전기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뼈아픈 모순이 바로 이 두 상황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오일머니가 AI 인프라라는 무한한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이라는 잔인한 기후의 한계가 전 세계 공급망의 대안이라는 인도의 공장들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이끄는 디지털의 환상과 펄펄 끓는 물리적 세계의 한계가 정면으로 그것도 아주 세게 충돌하는 순간인 거죠.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4.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쭉 짚어드린 이 거대한 글로벌 이슈들 그저 남의 나라 뉴스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 인도의 살인적인 폭염과 미국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통과시킨 디지털 화폐 금지 법안이 당장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물가와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뒤흔드는 우리는 그런 미친 듯이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얽혀버린 혼돈의 마켓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신호들을 명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다음번 거대한 기회를 움켜쥘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질문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